성빈맘과 함께하는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파이썬 기본, 파이썬은 C 언어와 다르게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할 때 구분을 해주시면 되지만 다음 줄에 입력을 할 때는 굳이 세미콜론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오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력 함수와 입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C 언어에서와 같이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제어 문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약간 출력 함수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입력문도 또 C 언어와 다르게 입력 함수, 그러니까 입력문 안에 출력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한 파이썬에서는 형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인지 문자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력문에서는 입력하는 모든 문구는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해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문자열을 정수 또는 실수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형 변환 함수인데 int나 float이라는 형 변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고 실습 예제와 실습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이번 주차 수업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석과 문장입니다. 주석은 일종의 설명서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샵을 만나게 되면 그 행까지 무시가 되고요. 한 줄 한 줄 주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제 인터프리팅이 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샵을 입력하고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자열 처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 줄 주석으로 저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모두 이렇게 샵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습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장에서 이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C 언어에서는 했었는데 한 행의 한 문장,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만 기술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세미콜론 기호를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력문을 수행을 해서 이제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수강 동기 이렇게 두 개의 줄에 나눠서 했을 때는 세미콜론이 필요 없는데 내가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줄에 모두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문장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파이썬 문법인데요.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문장의 입력을 항상 일렬부터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세부적인 명령문을 입력을 할 때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에러 메시지가 이제 3라인에서 났는데요. 인덴테이션 에러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않는 인덴트가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덴테이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인에서 이제 문장 오류가 났는데요. 오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문구를 두 개를 이제 표시하고 싶어요. 562라는 출력 문구, 563이라는 출력 문구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데 반드시 각 문장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한 행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신텍스 에라 해서 invalid syntax라고 해서 오류가 났죠. 그래서 4번 라인과 같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의 문장의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 라인에서 에러가 났는데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print is not defined. 너 프린트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가 이제 반문을 해줍니다.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시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P가 대문자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P 소문자로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오류인데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62, 563 이런 식으로 붙어서 하고 싶어요. C 언어에서는 역/n이라는 제어 문자를 해 주셔야지만 문장과 문장의 구분, 엔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가 자동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라인에 역/n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 라인에 562라는 이 문구가 붙어서 나오지 않고 다음 라인에 엔터가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프린트 문 자체에서 문구와 동시에 역/n 제어 문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원치 않게 되면 난 줄바꿈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엔터가 포함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엔터를 제거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562 다음에 563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end하고 요 사이에 스페이스를 넣어주게 되면 스페이스까지 적용이 돼서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 역/n 제어 문자를 제거하고 스페이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563이 붙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어쓰기가 된 다음에 출력이 됩니다.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값의 변경이 가능하고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죠. 그래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저장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에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상수를 넣어주고요. 상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문자나 문자열 그리고 참 거짓 이런 불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변수가 오고 오른쪽에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그리고 불형 이러한 요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값의 변경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10이 저장이 됐고요. x에 그 다음에 10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x에 20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이 왔을 때 x의 값은 기존의 10에서 20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수 선언 방법인데요. 파이썬에서는 별도의 형 선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바로 넣어주시면 이것이 그냥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불형이고요. 그리고 0을 입력하면 정수형, 실수형의 경우에는 실수값, 그리고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변수 선언이 됩니다.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데 우리가 변수의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기 값은 이런 식으로 true, back, 그 다음에 3.14 그리고 문자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문자를, 한 바이트의 문자를 입력을 할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두 개 중에 원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고
큰 따옴표 안에 하나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과 문자열의 구분이 있는 시언어와 다르게 모든 문자를 그냥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보면 변수명을 밑에 문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위에는 구분이 없죠. A가 어떤 변수인지 B가 어떤 변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result,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구나. score, 점수구나. grade, 학점이구나. content는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수명으로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 그리고 디버깅의 용이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변수다. 이거는 그 학점을 위한 변수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식 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기호를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digit에서 정수, 그러면 내가 정수형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d, float, 그래서 실수, 그리고 %c라고 해서 캐릭터, 문자, 한 개의 문자를 하죠. 그래서 문자열 출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언어와 다르게 시언어에서는 한 개의 문자, 즉 영문 한 바이트만 처리를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한 바이트의 문자를 처리를 할 때 한 글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c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이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의 구분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서식 문자를 %s가 아닌 %c를 썼을 때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가 시언어와 다르게 콤마를 사용할 수 없고 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할 점이 %s에 해당하는 것이 name이에요. 채토빈이라는 문자열이 왔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입니다 라고 했을 때 채토빈의 성은 %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자열 인덱싱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배울 건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문자열 일종의 배열이라고 해서 각각의 3개의 문자가 들어갔는데 번지수가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name 0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채만 인덱싱이 돼서 채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채토빈의 성은 채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식 문자에 대응되는 값이나 변수는 바로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기준으로 바로 뒤에 넣어줘야 되는데 %s에 해당하는 name과 %s에 해당하는 name 그리고 큰 가로하고 0 인덱스 0입니다. 배열은 항상 0번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지 위치에 있는 최를 추출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 이상의 이제 변수가 나왔을 때는 값이나 변수가 가로를 사용을 해줘야 하는 게 시언어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한 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를 이용해서 서식 문자에 대응되는 값이나 변수를 넣어주고요. %를 이용해서 그리고 2개 이상일 때는 대응되는 값이나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가로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사용하기 쉬운 문장이 이렇게 콤마를 썼을 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변수로 각각 넣어서 하면 돼요. 굳이 이제 서식 문자로 그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 값을 바로 입력을 하면 그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열을 바로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되는데, 보다 이제 세세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는 콤마를 쓸 수 없습니다. 퍼센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요. 굳이 만약에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콤마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입력하고 name 제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서식 문자와 세팅을 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f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간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 3.6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하이 버전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콤마로 구분을 할 때는 한 칸을 띄어쓰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자재로 표현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f스트링이라는 방법입니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 f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응되는 값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문구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변수 안에 있는 값을 표현할 때는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포맷이라는 메소드인데, 이것이 이제 파이썬에서 좀 괜찮은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점은 이렇게 메소드 앞에는 점이 붙고요. 그리고 내가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객체라고 하는데, 어떠한 객체를 가지고 포맷을 한다. 어떠한 객체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메소드입니다. 함수도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함수는 앞에 어떤 주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소드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객체가 오는데 객체점하고 메소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내에서 변수값을 포매팅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큰 따옴표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 넣고요. 대응하는 것은 포맷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변수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괄호가 2개 왔죠. 이 중괄호 세트가 하나, 2개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맷 안에도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나 변수, 표현식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name, 그리고 name하고 그 다음에 콜론 3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문자열을 배울 때 슬라이싱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숫자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1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출력하는 순서가 name하고 요것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name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오면은 1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가 아니라 첫 번째 0번째 인수가 나중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를 표현할 때 0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인수를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값을 표현을 하고요. 숫자를 생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수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그 다음에 출력이 됩니다. 잠깐 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답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셨나요? 정답은 뭘까요? 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은 이제 오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그 %s라는 서식 문자가 오게 되면 그 뒤에
큰 따옴표 뒤에 반드시 퍼센트가 와야 됩니다. 콤마가 올 수 없어요. 콤마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고요. 마찬가지로 5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지 않아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덧셈을 할 때 콤마가 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굉장히 헷갈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6번을 먼저 보면 파이썬에서는 그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렇게 덧셈을 해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숫자의 덧셈뿐만 아니라 문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열,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렇게 덧셈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네임 0이라는 거는 이제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문자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번지 위치에 있는 문자가 최이기 때문에 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를 이렇게 이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하기라는 문자열 연결 기호입니다. 그런데 5번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잘못이 됐냐면요. %s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뒤에 %가 나와야 됩니다. 이 뒤에는 콤마나 덧셈 같은 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가 나와야 되는데 덧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류 메시지도 살펴보면서 한번 실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어 문자는 C 언어에서 사용했던 제어 문자와 동일한데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영문 모드에서는 이렇게 역슬래시지만 한글 모드에서는 원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건 이제 어디 있냐면요. 엔터 위에 여러분이 역슬래시라고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한글 키보드에서는 이 위치에 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찾아서 n을 붙여주게 되면 엔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이용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역슬래시를 출력할 때는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입력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또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역슬래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슬래시라는 표현을 하고 작은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만 입력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어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의 구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직각삼각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출력 예제를 살펴볼 건데 정수형과 그 다음에 실수형 그리고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과제인데요. 반드시 그대로 입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복제하시면 안 됩니다. 복제하게 되면 이제 페일러 처리가 되니까 학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습 과제에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에 실습 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가 19로 나와야 되는데 18로 나오는 문제인데 0.5 반올림 오류가 납니다. 파이썬에서. C 언어와 달리 파이썬에서는 이제 나눗셈이나 그리고 이제 반올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해결 방법을 실습 과제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배웠는데 포맷을 이용해서 우리가 19.44라든지 19.5를 표현을 할 때 반올림을 해서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서식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콜론하고 이제 점하고 소수점 한 자리라는 걸 나타나는데 이거 좀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9.5를 이제 반올림을 해서 정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정수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점 0이라고 하면 소수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퍼센트가 아니라 포맷에서는 이렇게 콜론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인풋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풋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자체로도 우리는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반환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받잖아요. 그 값이 항상 문자의 형태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제 채토빈이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채토빈이라는 값이 네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네임은 채토빈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네임 변수에 채토빈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풋 함수 안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가 쓰였고요. 이 안에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그대로 출력이 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출력 문구를 넣을 수 있고 동시에 입력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 정수나 실수를 입력받고 싶을 때는 형 변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int라는 형 변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이를 입력을 하면 8이라고 정수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int는 우리가 입력한 값을 정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우리가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앞에 놓고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주체를 가지고 포매팅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포매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ame과 age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채토빈의 나이는 8입니다. 8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문에서는 형 변환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정수로 변환하는 int 함수는 입력받는 값을 모두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출력문에서 프린트를 한 번만 사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n을 썼죠. 그러면은 다음 줄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큰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자체를 출력하기 위해서 제어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그러면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되고요. 결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큰 따옴표 그러면 큰 따옴표 자체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t라고 해서 제어 문자 탭키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탭키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00이라고 연산식이 동시에 출력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30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실수로 변환하는 플롯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이제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우리가 실수형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실수 값이 담기게 되죠. 실수가 담기게 되는데 num1에는 몸무게 59. 그렇지만 얘는 이제 실수형의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키를 입력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수 값을 입력을 했죠. 근데 이 169.7이라고 이거 실수잖아요. 그런데 인풋 자체는 모두 다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라고 입력을 했지만 이거를 실수로 인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플롯이라고 해서 실수로 변환을 해주고 그러면 num2에는 169.7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할 때 BMI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를 몸무게의 자승, 몸무게 곱하기 몸무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몸무게를 우리는 보통 센티미터로 입력을 하지만 이 미터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BMI입니다. 그래서 BMI 지수는 키를 몸무게 곱하기 몸무게로 나눠주는데 이 몸무게를 인식을 할 때 미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눠서 미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무게하고 우리가 스페이스가 없었죠. 그런데 이 콤마가 스페이스 역할까지 한 칸을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59, 0이라고 우리가 59라고 입력을 했지만 실수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59.0 그리고 한 칸이 띄어쓰기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쉼표가 띄어쓰기가 한 칸이 들어가요. 그래서 킬로그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콤마 키 이렇게 동시에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스페이스 한 칸이 띄어쓰기가 되니까 스페이스가 들어가고 넘 2에는 169.7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세하게 한 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티미터 당신의 체질량 지수 요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등호까지 그런 다음에 퍼센트점 뭐는 소수점이 없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수형으로 값이 나오는데 이 실수 값을 정수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소수점이 없는 .0f 또는 .f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20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반올림의 값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실습 과제 1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실습 과제 1-1은 자료형에 알맞는 서식 문자를 사용 후 각각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으니까 스스로 한번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거를 챗GPT에 옮기면 그대로 이제 코드를 읽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 과정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스스로 입력을 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4, 5, 6 그 다음에 90, 11, 14부터 18라인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석은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주석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123을 5자리로 맞춰서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5자리 공간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입력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0으로 채워진 거는 1, 2, 3이 아니라 0, 0, 1, 2, 3으로 하고 싶을 때는 빈 공간을 0으로 채운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제형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in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출력문에 여러 가지 형식을 배웠는데 그거를 다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이 세 개를 모두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문 2라인하고 이제 출력문 3라인을 반드시 이 퍼센트 기호랑 fstring 포맷 메소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과제 1-3은 파이썬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반올림 오류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떠한 현상에서 나오냐면 18.5를 반올림을 하게 되면 19가 나오죠. 그리고 19.5를 반올림하면 20이 나옵니다. 20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제 요 코드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8.5를 반올림을 하게 되면 19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9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0.5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21이 나와야 되는데 20.5도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올림의 오류인데 0.5 반올림 오류가 파이썬에선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의 라인을 추가를 하면 그 파이썬의 0.5 반올림.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 자체도 반올림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이거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18.5는 18, 20.5도 20 이렇게 나옵니다. 9.5는 정상적으로 2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생각하는 게 프로그래밍 실력을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 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행복과는 상관이 없고요. 행복과 상관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행복한 거고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생각하는 가장 하층의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건 행복한 거고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거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마치고요. 나답게 사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